만약 2026년 세계 군사력 5위, 대한민국과 중동의 맹주 이란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핵무기를 보유한 이란과 한국 간의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전쟁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가정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팽창은 두 국가를 외나무다리에서 마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이 충돌은 인류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파괴력을 지닙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4 기준 한국은 5위, 이란은 14위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승패를 보장할까요?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비대칭 전력의 충돌이라는 거대한 폭풍전야에 서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거대한 동맥입니다. 이 좁은 수로가 막히는 순간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곳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이라는 거대한 정맥에 박힌 아주 작은 가시와 같습니다. 이 가시 하나가 어긋나는 순간 지구 반대편의 공장들이 멈춰서는 마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란은 이 해협을 장악할 지리적 이점을 가졌고 한국은 이곳을 통과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 90% 이상의 국가입니다. 이 불균형이 2026년의 위기를 예고합니다. 한국의 국방비 50조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년 수익 전체를 매년 화력으로 치환하여 쌓아 올린 거대한 성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전략은 다릅니다. 고가의 정밀무기 한 발을 막기 위해 수천 대의 저가형 드론을 쏟아붓는 이른바 벌떼 전술은 한국의 첨단 방어 시스템을 시험대에 올릴 것입니다. 10억 원짜리 미사일로 1000만 원짜리 드론을 막아야 하는 이 기막힌 모순. 한국은 이 경제적 늪에서 빠져나올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한국이 공들여온 미사일의 뇌에 숨겨져 있습니다. 두 국가의 충돌은 단순히 중동의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핵심인 한국과 에너지의 통로인 이란의 충돌은 글로벌 물류라는 촘촘한 그물망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부터 내일 배송될 택배 요금까지 모든 물가가 통제불능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타게 됩니다. 내 지갑과 직결되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어지는 내용에선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한국의 미사일 기밀을 공개합니다. 이란은 30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거대한 미사일 요새입니다. 이는 마치 사막 전체를 거대한 탄창으로 개조한 것과 같은 압도적인 투사력을 의미합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과 현무 시리즈로 무장한 불침 항모라 불립니다. 좁은 한반도 내에 밀집된 이 화력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적의 심장부를 도려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2026년의 기술적 도달거리, 이 지리적 거리는 이제 더 이상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상 충돌이 발생하면 보험 수수료는 즉각 10배 이상 폭등합니다. 이는 선박들이 바다 위에서 거대한 주차장을 형성하며 멈춰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50불을 돌파하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소설이 아닙니다. 이는 매일 아침 출근길 자동차 연료 게이지가 줄어드는 속도가 평소보다 2배 빨라지는 것과 같은 공포입니다.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는 이 해상 봉쇄라는 얇은 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순간 국가 GDP의 70%가 수렁에 빠질 위기에 처합니다. 이란의 쾌속전 부대는 수백 척이 동시에 달려드는 늑대떼와 같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한국의 이지스함이라도 사방에서 몰려드는 소형 표적을 모두 막아내기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F-35 스텔스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을 타격하는 유령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깔아놓은 촘촘한 지대공 미사일망은 이 유령조차 실체를 드러내게 압박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긴장이 아닙니다. 세계 5위의 제조 강국과 중동의 지정학적 지배자가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 현상입니다. 2026년이라는 시간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와 지리적 봉쇄, 이 두 거대한 힘이 맞붙었을 때 무너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이 충돌의 결과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누가 더 적게 파괴되느냐를 겨루는 처절한 생존 게임이 될 뿐입니다. 데이터는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무미사일이 세계적 위상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파괴력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원형 공산 오차, 즉 CEP가 1m에서 5m 내외라는 정밀도에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빌딩의 특정 창문만을 골라 타격하는 이 기술은 고성능 관성 항법 장치와 GPS 그리고 지형 대조 항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이는 서울에서 던진 다트핀이 부산에 있는 바둑판의 화점에 정확히 꽂히는 수준의 정확도입니다. 이란의 구형 미사일들이 넓은 지역을 타격하는 산탄총이라면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장을 꿰뚫는 저격수의 총탄을 보유한 셈입니다. 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기술적으로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투박함이 무기입니다. 부품의 80% 이상이 민간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상용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시속 150km 내외로 느리게 비행하며 고도를 극도로 낮춥니다. 지면 밀착 비행 기술은 지구 곡률과 지형 지물에 가려져 수십억 원짜리 방공 레이더의 잡신호로 분류되게 만듭니다. 마치 대형마트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아주 작은 먼지 입자처럼 너무 흔하고 작아서 시스템이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적 맹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팩트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압도적이라 해도 전쟁의 승패는 총탄이 아닌 기름 한 방울에서 먼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비상용으로 모아둔 기름은 약 9,600만 배럴입니다. 숫자가 커 보이지만 수입이 뚝 끊기면 딱 석 달 만에 바닥이 드러나는 아슬아슬한 양이죠.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 군수 소모량이 폭증하면 이 기간은 순식간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5% 남은 상황에서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지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정 상태가 국가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평균 수심은 30m에 불과합니다. 이 얕은 바다는 대형 구축함에게는 거대한 함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란은 이곳에 수천 발의 지능형 기뢰를 매설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기뢰는 선박의 스크루 소음이나 자기장을 감지해 스스로 위치를 수정하며 타격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한국의 최신형 군함도 수백만 원짜리 기뢰 한 발에 기동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무작위로 설치된 앞정 위를 고급 세단이 지나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 아무리 좋아도 타이어가 터지면 멈출 수밖에 없는 물리적 한계, 그것이 호르무즈의 기술적 공포입니다. 전쟁은 물리적 충돌보다 0.1초 빠른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이란의 사이버 부대는 한국의 전력망과 가스 공급 제어 시스템인 사그다를 정밀 조준하고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악성 코드가 침투해 밸브 작동을 1초만 지연시켜도 발전소의 압력 평형이 깨지며 거대한 폭발이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미사일 한 발 없이 도심 전체를 암흑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모든 교통신호등이 동시에 빨간불로 고정되는 상황과 같습니다. 물리적인 파괴는 없지만 사회적 혈류가 멈춰서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는 기술적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때 한국의 진정한 무기는 창고에 쌓인 탄약이 아니라 24시간 가동되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한국은 원자재 투입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연간 1,000대 이상의 정밀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손실된 전력을 실시간으로 보충합니다. 이란이 비축된 무기를 소모하며 힘이 빠질 때 한국은 새 무기를 찍어내며 전력을 유지합니다. 마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죽을 뱉어내는 붕어빵 기계처럼 한국의 방산 라인은 전장의 소모 속도를 압도하는 복구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세계 5위 군사력을 지탱하는 제조 강국의 기술적 근육입니다. 이란의 자체 제작 대공 시스템 바바르 373은 위상배열 레이더 기술을 채택해 한 번에 100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합니다. 이는 한국 공군의 주력인 4세대 전투기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중 주파수 도약 방식을 사용하여 한국의 전자전 공격을 무력화하려 시도합니다. 전파 방해라는 안개를 뚫고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는 집요한 눈을 가진 셈입니다. 겹겹이 설치된 미세한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모기의 처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작고 빨라도 그물망의 밀도가 높아지면 결국 날개가 걸려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박을 제공합니다. 2026년 전 세계 서버와 AI 칩의 70% 이상이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게 됩니다. 한국의 생산 라인이 단 일주일만 멈춰도 전 세계 디지털 문명은 중세시대로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이란과의 충돌로 한국의 물류가 막히는 순간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 수조 달러가 공중분해됩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단일 장애점이 폭발하는 사건입니다. 거대한 도미노 대형에서 첫 번째 조각이 바닥에 딱 붙어버린 꼴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공장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뒤 우리 손에 남을 계산서의 정체, 지금부터가 진짜 현실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모든 기술적 진보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며 전 인류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군사력 5위, 한국이 이란과의 교전에서 승리할 확률은 수치상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스포츠 경기에서 결승전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나 주전 선수 전원이 시즌 아웃급 부상을 입어 다음 시즌을 포기해야 하는 팀의 상황과 같습니다. 한국의 10억 원짜리 정밀 유도탄 한 발이 이란의 2천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명백한 적자 생존 게임입니다. 교환비가 50일에 달하는 이 기형적인 소모전은 한국의 국방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입니다. 결국 물리적 파괴보다 무서운 것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무너지는 속도입니다. 화력의 우위가 곧 경제적 우위를 의미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이라면 승리를 위해 어디까지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전교 1등이 싸움에 휘말려 무기정학 위기에 처하듯 곤두박질 칩니다.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안전한 기술 허브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위험 지역으로 재정이 됩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수치가 순식간에 폭등하고 한국을 믿고 돈을 맡겼던 해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대탈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라는 이름의 브랜드 가치가 시장에서 부도 위험 딱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비축유가 소진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폭설로 고립된 집에서 비상식량이 떨어져가는 냉장고를 바라보는 가족의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정전 상태에 빠집니다. 산업용 전기 제한으로 인해 반도체 클린룸의 공조 시스템이 멈추면 단 한 번의 전압 강화만으로도 800조 원 규모의 생산 설비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합니다. 군사적 방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에너지의 혈맥을 유지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는 냉혹한 주전 교체가 일어납니다. 에이스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장을 이탈하자마자 벤치에서 기회를 엿보던 경쟁국 선수들이 그 자리를 꿰차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공급망 점유율이 5% 미만 하락해도 이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최소 10년의 세월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은 적을 섬멸하는 동안 우리의 시장 영토를 경쟁자들에게 무혈입성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쟁의 혼란을 틈탄 기술 유출의 전시 가속화입니다. 이는 수술을 위해 열어놓은 환자의 환부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해 장기 전체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위협입니다. 적대국의 해킹뿐만 아니라 우방국을 자처하는 국가들의 인력 스카우트 공세는 한국의 기술 뿌리를 통째로 뽑아갈 수 있습니다. 물리적 미사일보다 무서운 것은 국가의 미래를 지탱하는 설계도가 소리 없이 증발하는 것입니다. 2026년의 충돌에서 진정한 승자를 가리는 기준은 화력지수가 아닙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만 의존하던 집이 아닙니다. 탄탄한 저축과 다중보험 덕분에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직에도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버텨내는 힘과 같습니다. 공급망의 40% 이상을 특정 지역 외에서 조달할 수 있는 유연함과 에너지 소비의 20%를 자국 내 재생에너지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 대비책이 있는 국가만이 전쟁의 충격파를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전쟁은 수행하는 기술이 아니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완벽하게 증명함으로써 막아내는 기술입니다. 이는 전교 1등이 압도적인 공부량으로 시험 문제 자체를 변별력 없게 만들어버려 누구도 감히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의 압박과 같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5위라는 지표는 단순한 무기 목록이 아닙니다. 상대로 하여금 공격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잃게 될 경제적 미래가 훨씬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는 심리적 저지선이자 무형의 성벽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고 첨단 기술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누구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육관에서 땀 흘리며 근육을 키우는 이유가 길거리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시에 찾아올지 모르는 큰 병마를 이겨낼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음에 던졌던 질문, 군사력 5위라는 숫자가 승리를 보장할까요? 데이터는 말합니다. 단순한 화력의 합산보다 에너지를 지키고 공급망을 복구하는 생존 체력이 2026년의 진짜 승패를 가를 유일한 지표라는 것을 말이죠. 화력이라는 근육 뒤에 숨겨진 에너지와 공급망이라는 장기들이 건강하지 않다면 세계 5위라는 외형은 모래성처럼 허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승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파괴 속에서도 다시 호흡할 수 있는 생명력에서 나옵니다. 지정학적 폭풍이 몰려오는 시대, 우리는 지금 당장의 칼날을 갈기보다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면역력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냉철한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도약의 발판이 되지만 방심한 자에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단두대가 될 것입니다.